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장애인, 수급자 등 평생교육 이용권 우선 신청. 둘, 점자 도서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운영. 셋, 장애인 개발원, 장애인 보조견 바로 알기 캠페인. 넷, 장애인 개발원, 토스, 장애인 금융생활 돕는 콘텐츠 게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 평생교육 이용권 우선 신청 대상자를 규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12월 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 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과 한국판 뉴딜 2.0 교육 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정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발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예산은 올해 74억 원에서 내년 141억 원으로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발급 민원이 2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중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 명에게 이용권인 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 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고령층 모두의 이용을 돕고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고령층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간 및 추천 도서 목록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 내 모든 공간뿐만 아니라 역에서 점자 도서관까지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 저시력인과 고령층을 위해 화면의 글씨 확대 기능이 있으며 시각장애 사용자를 위해 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점자 도서관 내 시설까지 가는 경로를 촉각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촉각 패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화면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한국점자도서관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의 2021년 지역 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진행됐으며 도서관 1층 역사사료실 앞에 설치됐습니다. 점자도서관은 이를 활용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주체적으로 도서관 정보를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시스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한 홍보물을 3일 공개하고 12월 23일까지 장애인 보조견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바로 알기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이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온택트 장애 공감 주간 행사의 일환입니다. 이날 공개한 홍보물은 5개 광고용 1종과 인쇄 광고용 포스터 5종 등 총 6종입니다. 홍보물은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장애인과 따로 뗄 수 없는 신체 일부처럼 생각하자라는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은 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이재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며 장애인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장애인의 신체 일부와 같아 장애인의 인권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택시, 식당, 숙박시설 등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식당, 숙박시설 등의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조견 출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해 장애인은 먹고 싶은 것이 아닌 보조견 출입을 허락하는 곳을 찾아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손님조차 안내견과 반려견을 구분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을 거부하는 것과 같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라며 이번 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장애인 보조견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발원은 캠페인 확산을 위해 12월 7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캠페인 내용을 보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이벤트는 개발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금융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망하는 컨텐츠가 제작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수, 비바리 퍼블리카 대표 이승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토스 서비스 제공업체인 비바리 퍼블리카는 12월 3일 유튜브 채널 당장 만나와 토스의 금융생활 전문 컨텐츠 블로그 토스피드의 장애인의 금융생활을 주제로 다룬 컨텐츠를 각각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텐츠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당장 만나 진행자인 이현학, 신홍윤 씨가 장애 당사자로 살면서 겪은 금융생활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유튜브 활동을 병행해온 두 사람이 겪은 점을 공유하며 비장애인이 알기 어려웠던 점들을 조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협업은 비버리 퍼블리카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제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금융, 경제 콘텐츠를 전하는 사소한 질문들이라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금융생활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이후 장애 청년들의 생활과 소통을 다루는 장애인개발원의 당장 만나 채널 운영진에 협업을 제안하면서 이번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윤기열 토스 커뮤니케이션 헤드는 토스는 올해 웹 접근성 관련 인증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 이용자의 금융생활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토스피드를 통해 많은 이들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숙 원장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토스피드가 제안한 색다른 접근에 감사드린다. 장애 공감 주간을 비롯해 장애계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